and I'm feeling good. 사장님께서는 사실 무령부를 주로 하시지 않고 직접 손으로 예. 길들인다고 했는데 맞나요? 그렇죠.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정말 손으로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여서 작업을 하느냐.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수작업으로만 길들이기를 한다. 그런 이제 정책을 핀 거죠. 무령부는 별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무령부가 별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 그렇구나. 그렇지만 무령부를 해서 버틸 수 있는 가죽이 있고 버티지 못하는 가죽이 있다라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글러브 연구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사실 리뷰해드릴 글러브는 이 모델입니다. 요 모델인가요? 자, 글러브 한번 살살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가죽이 기가 막히네요. 구보타요. 인치도 좀 짧지 않은 것 같은데 글러브가. 이 색깔 글러브도 있네. 와, 이거는 훨씬 더 화려하고 다양한 색이 들어갔네요. 사실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제 스타일입니다. 스타일인가요? 제 생각엔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훨씬 더 이쁘고 평가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이 다이아몬드 글러브를 지금부터 사장님과 함께 리뷰를 해볼 텐데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검수 작업 같은 것도 혹시 거치시나요? 그렇죠. 검수 작업을 하고 일단 현지 생산 공장에서 검수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한 번 더 검수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다시 또 보완 작업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사장님이 직접 하시는 건가요? 검수 작업? 거의 뭐 제가 직접 한다고 봐야죠. 좋네요. 아주 좋은 마인드입니다. 보시면은 재팬 레더라고 써져 있네요. 재팬 레더라고 보통 써져 있는 글러브들은 일본의 가죽 공장에서 가죽을 수입을 해서 그 가죽으로 제작된 글러브에 가죽에 재팬 레더라고 많이 쓰는데요. 사실 엄청 많죠. 세토, 마루아시, 뭐 주테루 등등등. 최근에는 사실 주테루도 엄청 유명하고 마루아시랑 세토는 굉장히 유명하죠. 요즘에 뭐 테라다가 또 조금 많이 테라다. 그렇죠. 요즘 아톰즈랑 솔직히 테라다 굉장히 유명하죠. 사실 그러면 요거는 어디 공장에서 들어온 가죽인가요? 이거는 지금 마루아시가 공급하는 가죽이고요. 마루아시. 저도 이 가죽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게 연태까지 제가 받아봤던 가죽 중에서 BMC 알칸과 더불어서 정말 가장 좋았던 가죽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제가 이 글러브를 지금 껴봤을 때 제가 느꼈던 장점은요. 저는 사실 가죽보다는 패턴에 대해 더 예민한 사람인데요. 글러브를 꼈을 때 이 각이 나눠지는 느낌이 명확해야지 사실 완성도가 있는 글러브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또한 마감이 거기다가 마타까지 들어가 있네요. 이런 건 사실 제작이 되기 쉽지 않은 기술이거든요. 이 마타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면 글러브가 좀 더 와이드하게 벌어져서 내야 같은 경우는 포구를 좀 더 넓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디테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요 다이아몬드 프로페셔널 커스텀 오더 시리즈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장점은 가장 큰 장점은 물론 이제 이게 호불호가 확실히 있을 수 있는데 글러브가 가볍다라는 거. 좋아요. 네.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네. 왜냐면 보통 글러브보다 지금 무게가 외야 같은 경우는 100g, 내야 같은 경우에도 50에서 한 70g 정도는 가볍게 나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통 평균적으로 사실 글러브는 다 수제품으로 만들기 때문에 모든 글러브의 무게가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무게가 어떻게 되죠? 지금 520g 정도 나갑니다. 500 거의 내야 아식스 기준으로. 네. 내야랑 거의 비슷하네요. 왜냐면 아식스가 490에서 510을 왔다 갔다 네, 하니까 그렇죠. 아주 훌륭한데요. 근데 이게 그 비밀이 있죠. 글러브가 가벼우려면은 두 가지거든요. 맞아요. 가죽이 가볍거나. 내장재가 가볍거나. 그렇죠. 사실 만져봤을 때 펠트가 좀 다르긴 했었어요. 혹시 내장재 뜯어놓은 혹시 내장재 따로 그 부품을 가지고 계시나요? 혹시 내장재? 살짝 뜯어놓은 거는 있어요. 그거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잠시만요. 자, 글러브를 뜯었는데 펠트는 일반적으로 우울을 사용합니다. 이 우울은 무엇이냐면은 양의 털, 양모를 압축하여서 보강재를 제작하는 거를 이 펠트라고 하는데요. 여기 다르죠? HD 퐁이라는 소재가 들어갔는데
이러한 소재가 사실 요즘 트렌드입니다. 사실 최근에 글러브 업계 트렌드를 변화시킨 브랜드가 바로 아식스예요. 가볍게 만들고. 근데 그 가볍게 만들 수 있었던 데는 그들만의 특별한 펠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글러브도 보면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HD 폼이라는 소재가 들어가서 스폰지보다는 좀 압축도가 더 좋고요. 대신 굉장히 단단해요. 사실. 어. 네. 그리고 사실 좋은 점이 펠트의 경우에는 울 안에 플라스틱 보강제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도 플라스틱 보강제가 들어가요. 아니죠, 안 들어가죠. 사실 그 플라스틱 보강제가 부러짐으로 해서 펠트가 부러지고 글러브가 수명에 닿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엄청 많이 들어간 글러브라고 생각이 되네요. 혹시 그러면 경량화를 제외하고 혹시 또 마지막으로 장점 혹시 또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패턴. 맞아요. 패턴이 좋습니다. 기존의 다이아몬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사실 배꼽 전혀 나면 다른 짜증 패턴이에요. 났었어요. 네. 맞아요. 전혀 다른 패턴이라는 거죠. 그 지금 현재 그쪽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패턴들 중에서 이거는 뭐 다이아몬드만 적용되는 패턴이 아니에요. 모든 글러브에 적용되는 그 패턴들 중에서 제가 연태까지 봤을 때 좋다라고 생각되는 패턴들만 뽑아내서 제작을 한 거죠. 좋네요. 네. 패턴이 좋다는 점. 그리고 지금 웹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다이아몬드 이런 앱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어요. 이 그물앱이요? BMC도 뭐 구보타 네야도 마찬가지죠. T9웹 네. 흔히 말하는 T9웹. 네, T9웹도 그렇고 다른 뭐 네야도 마찬가지죠. 이런 앱 나온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야마다네, 야마다. 네. 도나이아에서 네. 요즘 핫하게 인기를 끌었던 야마다 웹이네요. 와. 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웹을 같이 개발을 했어요. 아주 훌륭한데요. 장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디자인적인 요소, 그리고 패턴, 그리고 가죽, 그리고 특히나 경량화 요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디자인적인 사실 글러브는 가오죠. 디자인이 이쁘고 나에게 멋진 글러브를 갖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사실 이 웹에 대한 디자인은 패턴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 웹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맞는 패턴을 짜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연구가 많이 들어간 글러브고 사실 실제로 껴봤을 때도 굉장히 글러브 퀄리티가 우수했고 특히나 이 각이 나눠지는 느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그 각이 나눠지는 느낌, 이게 너무 좋아서 개인적으로는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그러면 각이지 각. 그죠? 네. 각이에요, 각. 야구도 각, 글러브도 각.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좀 어려울 수 있는 질문일 수도 있겠죠. 단점에 대해서 한번 혹시 사장님이 직접 키운 새끼지만 이게 그게 참 단점이 있겠죠. 어려워요. 단점 그쵸? 얘기하는 게. 어렵죠. 왜냐면은 저는 굉장히 많은 장점을 이렇게 넣어서 만든 건데 네. 당연히 단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그럼요. 하고 미주노도 만들죠. 단점이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단점은 단점. 다이아몬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위치가 제일 큰 단점인 것 같고 어떤 위치야? 뭐 금액적인 위치 아니면 품질에 그렇죠. 대한 금액적인 네. 아무래도 이제 저가니까 글러브가 그렇죠. 안 좋을 것이다. 그런 인식 이제 그게 사실 가장 극복해야 될 과제인 것 같고 뭐 브랜드 인지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나는 품질에 자신 있다. 사실 무조건 단점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품질에 자신이 있는데 근데 브랜드 인지도가 안 좋거나 실제 글러브가 좋다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또 다른 단점. 이 부분은 이제 단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또 그런가요? 왜냐면 이게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그죠. 이건 굉장히 좀 하드 타입 글러브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하드 타입 글러브를 선호하시지 않는 분들은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길들여지기가 어렵나요? 어떻게 많이 길들여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길들이기도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근데 이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사실 길들이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게 길들이기고 저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뭐 알렉스 팀장님도 뭐 길들이기 잘하시지만 네. 저희 같이 길들이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했을 때는 충분히 그런 하드함에 대해서 오는 부담스러움을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 네. 각이 나눠진다는 느낌이 있다는 거는 충분히 길을 들여서 각을 만들 수 있다는 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단점 아닌 단점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실 요즘에 구보타 때문에 사실은요. 네. 그 구보타 때문에 부드러운 글러브가 많이 대중화돼 있긴 하죠. 최근에 뭐 아톰즈 코리아도 많이 인기가 있고 근데 이
하드한 잘 만든 하드한 글러브랑 못 만든 하드한 글러브는 확실히 분명히 특징이 나눠지고 장단점이 나눠집니다. 근데 각을 만들었다는 건 제 생각에 단점이라고 들리기에는 네. 뭐 근데 그러니까 분명히 그게 네. 이게 사람이 바라보는 글러브를 그렇죠.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인 거예요. 소프트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롤링스 미국 롤링스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그쵸. 글러브 갖다 주면은 굉장히 싫어한다고요. 저도 롤링스 싫어해요. 반대로 그쵸. 우리가 이제 반대인 경우도 그쵸, 있고. 그쵸.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단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글러브 색깔이 다양했을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취향에 좀 안 맞고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저는 무령부를 주로 하죠. 사장님은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무령부를 했을 때 물자국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러브가 물자국이 생길 거라는 거는 장담을 하지 못하죠. 왜냐면 저는 아직 이거 작업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평균적으로 색깔이 다양하게 들어간 글러브의 경우에는 무령부를 했을 때 물자국이 생길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단점을 뭐 이 글러브 시리즈의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두 글러브 중에서 얘가 단점으로 느껴지고. 근데 이제 이 가죽에 대해서 이제 약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네. 사실 이제 마루아 씨가 이 가죽을 공급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이거 무령부 해도 된다. 아 그래요? 그 얘기를 했어요. 어...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거는 사실 조금 생각을 해보긴 해야 돼요. 아, 무령부에 그래요? 대해서. 얘는 끈피. 아 근데 노란색. 지금 끈피가 물이 들을 수 있는 가죽색은 없어요. 다 검정색, 빨간색이기 때문에. 그쵸 그쵸. 예.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저는 이 노란색 끈피에서 그럴 가능성은 약간 있다. 무용부를 하라고 만든 가죽인데 위험성이 되겠다. 좀 있을 수도 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한번 조심해 보시고 오일링 한번 하신 다음에 무령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사실 다이아몬드를 추천해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다이아몬드는 지금 롯데에 있는 민병헌 선수죠. 근데 그 민병헌 선수가 두산에 있던 시절에 거의 3년가량의 다이아몬드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돈 받고 스폰 받으면 글러브를 사용을 하죠. 근데 성적이랑 예민하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으로 그 한 브랜드를 사용하였다는 그것도 것은 뭐 스푼도 안 받고 사용을 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는 건 사실은 글러브의 완성도나 퀄리티가 이미 프로가 사용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인사. 아 갑자기 마무리 인사. 제가 할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 저는 보통 마무리 이렇게 합니다. 안녕 이렇게 합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안녕.